제가 카니버를 한다고 아니면 카니버에 근접한 식사를 한다고 해서 꼭 카니버를 모두 다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카니버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이 부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다시 또 강조를 드리자면, 카니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일생 전부를 굳이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며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카니버나 저탄고지가 영양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식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입에 넣는 음식과 그런 음식을 먹는 식습관을 정의하는 가치가 평생 천편일률적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 준비해왔는데요. 식단 전반에 대한,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 행위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할 건데, 많은 분이 제가 옹호하는 식단이, 옹호하는 다이어트 방법, 식이 방법이 엄격한 카니버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카니버어 다이어트가 건강에 유익한 유일한 식단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고들 계셔서, 그런 오해도 풀어볼 겸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식단이라는 게 뭔지, 좋은 식단에 관한 그런 이야기와 식습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그런 내용을 준비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기에 앞서, 애초에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단어로서 좋은 식단, 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상적인 식단이라는 게 존재할지, 무슨 식단이 그런 이상적인 식단일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갈게요. 오늘 내용 역시 질병의 치료나 진단 이런 거를 위함이 아니고 오직 교육적 목적만을 가진다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식단, 키토제닉, 카니보어, 팔레오, 아니면 전래식? 이외에도 무슨 식단, 무슨 다이어트, 뭐가 많잖아요. 단적으로 채식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단들끼리 서로 더 좋은 거, 더 우월한 거, 혹은 덜 좋은 거, 열등한 거, 이런 게 있을지, 서열이라는 게 있을지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이런 식단들의 서열 자체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좋고 더 나쁜. 그런데 그 서열이라는 게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통용이 되지 않을 뿐인 거죠. 이 서열이라는 게 애초 원래 그 말 자체가 특정 기준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 선수는 발이 큰 게 기록에 좋지만, 고대 중국에서는 발이 작은 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발 사이즈라는 하나의 똑같은 척도를 두고도 좋고 나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열이 정반대로 갈린 거죠. 그러니 다른 말로 모두에게 이상적인 식단이라는 없고, 다만 4개의 이상적인 식단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건강한 식단, 이상적인 식단에 관한 맥락과 뉘앙스를 잘 정리해야 돼요. 이 맥락과 뉘앙스,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제부터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되게 민감한데요. 아까 말했듯이 좋은 식단을 정의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과연 지금 내가 그 기준에 맞는 식사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내가 그 좋은 식단을 정의하는 내 기준에 부합하는 식단을 하고 있나, 식사를 하고 있나, 그게 이제 중요한데, 내가 그 개인화된 식단이라고 해서 4개 이상적인 식단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먹은 다음에, 아니면 치팅을 하거나 이런 다음에 대충 먹고 이런 걸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도구로서 쓰일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모두에게 이상적인 식사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이 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이나 유대인들에게 방목된 돼지고기가 얼마나 몸에 좋고, 비타민 D가 얼마나 많고, 티아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맛있고, 베이컨이랑 프로슈터랑 불고기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종교잖아요. 돼지고기가 몸에 좋고 나쁘고, 환경에 좋고 나쁘고, 다른 모든 걸 다 떠나서,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믿는 신이 성경에 적기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인 내가 거기서 어떤 선택을 내릴 수가 있어요? 돼지고기가 이렇든 저렇든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예가 아니어도, 지금 여기 소가 사진 속에 있는데, 개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처럼 이 송아지가 내게 너무 가족 같고 내 친구고 예쁘고 아름답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는 사람들한테, 소고기를 안 먹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영양적으로 손실이 크고, 이게 장기적으로 결핍이 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또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소고기를 안 먹거나 육식을 안 하는 이유가 그냥 소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게 더 건강하다고 믿는다거나 아니면 살생을 줄이고 환경을 되살리길 원해서라는 이유라면 그런 가치는 소고기를 안 먹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해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기보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말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 건강이나 윤리 혹은 환경이 아니라 그냥 소가 예쁘고 소가 귀여운 거면 뭘 더 얘기하느냐 이거죠. 그냥 개인 취향인데 소가 가족 같고 귀엽고. 아무튼 이게 종교인이든 동물 애호가든 이런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느니 마느니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슬림에게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거나 소 애호가에게 소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애초 그냥 아예 선택지에 없어요. 옵션에 들어있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 결국 좋은 식단이라는 거는 이런 내 개인적인 가치들까지 다 염두에 두고 내 종교나 아니면 내 뭐 소애호가면 소애호가인 측면까지들 다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카니보를 아니 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카니보를 한다고 아니면 카니보에 근접한 식사를 한다고 해서 뭐 꼭 카니보를 모두 다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카니보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이 부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다시 또 강조를 드리자면 카니보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일생 전부를 굳이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며 보낼 필요도 없어요. 저탄고지도 죽을 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카니보어나 저탄고지가 영양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식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입에 넣는 음식과 그런 음식을 먹는 식습관을 정의하는 가치가 평생 천편일률적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극심한 크론병에 루푸스 걸려 있어요. 장이 너무 예민해서 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몸이 너무 아파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몸을 치유하는 것 외에 다른 가치가 더 우선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지금 아픈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한 2년 동안 잘 계획된 노스테일 카니보어를 해가지고 병을 완치를 했다면 크론병도 다 나았고 루푸스도 다 나았고 이젠 고기 외에 다른 음식을 먹어도 속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기운도 펄펄 넘쳐서 밖에 나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사회생활도 하고 옛날에 막 식도락 여행을 취미로 가졌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 아니면 색다른 음식 이런 것들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걸 좋아하면 굳이 카니보어를 고집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던 음식을 또다시 마구잡이로 먹고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방탕한 생활로 돌아가거나 그러면은 안 되겠죠. 예전에 그렇게 아팠던 만큼 더더욱 조심하기야 해야겠지만 몸이 회복이 됐고 몸을 다시 아프게 하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카니보어로 회복을 했다고 해도 그걸 굳이 평생 이어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걸 이어나가시는 것도 개인의 자유예요. 그 사람이 원하면 계속 카니보어 하고 싶으면 해도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가치가 건강을 회복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더 많은 사람과 사회적인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로 우선순위가 변경이 되었다면 굳이 고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헝가리의 팔레 메디시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강력히 동의한다며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하나의 종, 하나의 식단. 이 one species, one diet라는 말이 바로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모두 하나의 호모 사피엔스 종이고 그에 따라 식단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식단에 개인 맞춤은 필요가 없고 인간에게 생리적 체질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팔레오 메디시나는 인간은 다 똑같은 종이니까 무조건 전 인구가 70억 인구가 엄격한 100% 카니보어를 무조건 다 따라야 된다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식단에 개인 맞춤은 필요 없다는 이 첫 번째 줄 바로 다음 줄에 우리의 동일한 생리적 요구와는 다르게 정신적 요구는 개인에 따라 갈릴 수 있다고 이걸 인정을 해요. 여기서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게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엄격한 PKD 이 사진도 그때 제가 인용을 했던 건데 노스테일 카니보어는 그저 우리의 생리적 요구에만 초점을 맞춘 식단인 거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A diet covering and limited to our physiological needs. 딱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만 맞춰놓은 게 이런 노스테일 카니보어 식단인 거고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딱 생리적 요구에만 한정된 식단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카니보어를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팔레오 메디시나의 PKD는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엄격한
PKD 100% 카니보어 식단을 따르라고는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부피로 30%까지는 팔레오 식물을 곁들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카니보어를 하면 누구에게나 건강에 좋아요. 맞아요. 누구나 이 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카니보어를 하면 좋긴 좋지만 모든 거를 영양적으로만 따질 수는 없으니까 안전한 축에서 허용을 하자는 거죠. 그게 맛이든 사회생활이든 호기심이든 뭐가 됐든 우리가 고기 말고 다른 음식을 먹을 이유는 100가지도 넘을 거 아니에요. 뭐 어찌됐든 간에 먹을 때는 먹는데 먹더라도 가능한 한 안전하게 건강하게 죄책감 없이 먹자는 얘기예요. 날짜를 정해놓고 막 치팅을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선물로 치팅을 하지 마시고 그냥 식단에 포함을 하세요. 그 음식들을 원칙과 규칙만 조금 더해서요. 이 원칙과 규칙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안 읽어보신 분들 계시면 제가 블로그에 연재한 전래식단 이야기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원칙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정리를 하자면 곡물, 견과류, 콩류, 씨앗류 이런 모든 것들 식물의 씨앗은 도정하고 불리고 발효하고 여기 또 이제 발화시키는 것도 있죠. 채소는 독성이 적은 걸 고르고 독성이 강한 것은 알맞게 익히고 발효를 하고 식탁에서 씨앗 기름을 완벽히 제거하고 단맛을 포기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끔 단 게 먹고 싶다고 해서 막 나가가지고 그지 같은 하드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사 드시지 마시고 이상한 과자를 사서 먹지 마시고 집에서 아니면 괜찮은 걸로 만든 제품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설탕이나 가짜 감미료가 아닌 여기서 말하는 가짜 감미료는 스테비아나 알룰로스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요. 그냥 이상한 감미료 말고 꿀이나 아니면 메이플 슈가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단맛 식단에 포함하세요. 그리고 뭐 콩이랑 시금치랑 그런 이제 최악은 좀 피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른 영상이나 글에서 많이 다뤄놨으니까 그걸 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또 프레스 재단에 건강식을 구성하는 11가지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11 프린시펄이라고 있는데 그 정리해서 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카니보어를 안 해도 되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카니보어가 강력히 권장되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여태 얘기했듯이 카니보어를 누구나 따를 필요는 없는데 현재 내 인생의 우선순위 최상위에 모든 걸 제치고 건강 회복이 있다 하면은 잘 계획된 노스테일 카니보어도 그냥 카니보어가 아닌 좋은 품질의 고기, 내장, 자연산 해산물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식단을 따르는 게 당연히 좋죠. 물론 노스테일 카니보어가 모든 식단 중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식사법이냐 하면은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다른 식단 다 소용없고 무조건 회복하려면 카니보어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전 다 제쳐놓고 건강 하나만 바라볼 분들한테는 적어도 3개월은 엄격한 카니보어를 해보고 먹고 싶은 다른 식재료들을 하나씩 다시 내 식탁에 추가를 해볼 것을 권해요. 근데 이게 또 단순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일반적인 대사증후군만 있는 분들이야 애초에 시작을 카니보어로 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도 카니보어를 하면 좋은 경우에 필터를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암이나 신경정신질환, 자가면역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겠죠.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대사증후군 환자가 그냥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은 단순한 저탄고지 그냥 키토제닉만 해도 충분한 효과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되돌리기가 어려운 질병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암이나 신경정신질환, 자가면역질환 이런 것들은 키토제닉, 뭐 단순한 저탄고지 이런 것들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암 환자의 경우는 3개월 만으로 끝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계속 쭉 이어나가야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몸에서 어떤 식물성 화합물이 어떻게 면역 반응이나 악영향을 끼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나 종류가 다양할 때는.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3개월은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인데 좀 중요한 얘기는 다 얘기했고요. 그냥 끼어팔기처럼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몇몇 식재료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유제품이랑 달걀 너무나도 영양가가 풍부하고 좋은 식품이죠. 제가 좋은 품질의 좋은 퀄리티로 이제 드시라고 많이 권해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장누수랑 알러지가 심한 분들은 초기에 제한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살균 우유, 특히 분유 드셨던 분들은 살균 유제품, 살균 우유의 단백질 이런 것에
특히 카제인에 굉장히 알러지 반응이 잦아서, 또 달걀도 장이 평소 안 좋으셨던 분들, 뭐 백신을 누구나 다 맞으니까 요즘은 그런 분들 달걀 흰자에 알러지가 엄청나게 흔해요. 심지어 노른자에도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당연히 이 제품은 살균되지 않은 걸 드셔야 되는 거고, 달걀도 공장식으로 항생제랑 이런 것들 잔뜩 맞고 안 좋은 사료만 먹은 달걀이 아니고 최대한 방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도 좀 뜯고 벌레도 잡아먹고 이런 닭의 달걀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내가 먹었을 때 몸에 안 좋다거나 속이 안 좋다거나 이런 분들은 좀 빼시는 게 나을 수가 있고요. 달걀은 애초에 또 제가 흰자를 드시는 건 별로 권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문제가 흰자에서 오니까 흰자에는 항영양소도 있고 그런 거를 빼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식단에 포함을 하면 굉장히 손쉽게 달걀 먹는 거랑 뭐 치즈랑 우유 마시고 이러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데도 정말 많은 영양분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지만 또 그만큼 알러지나 뭐 이런 불내증이 있기도 쉽기도 하니까 그런 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장. 이 내장, 특히 육지동물의 내장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신성시 되었어요. 이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전래식단 이야기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프라이스 박사가 북미 조사를 떠났을 때 그 캐나다 내륙에 살고 있는 굉장히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살펴봤을 때 그 사람들도 거의 사실상 카니보어 식사를 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추운데 뭐 풀떼기가 자랄 리가 없으니까 무스랑 캐리브랑 이런 술록 같은 애들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을 사냥을 해서 그것들을 먹고 살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좀 진짜 여담 오브 여담이기는 하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이었죠?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어렵고 복잡한 이유? 라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은 지방을 일정량 이상 많이 먹어야 되는데 동물 크기가 작아지면 동물 크기랑 지방량이 정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만년 전 그 이전에 먹었던 것처럼 막 거대한 맘모스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면 지방이 엄청 많아서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조그마한 동물을 잡으면 지방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단백질을 무한정 먹을 수가 없거든요. 레비 스타베이션, 그 단백질 중독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캐리브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지방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진짜 노스 테일로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먹으면 단백질이 너무 과다해서 지방량에 대비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내장만 먹고 살코기는 버렸어요. 아니면 게를 주든지. 개들은, 고양이나 개, 다른 육식동물들은 그냥 단백질 많이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살코기들은 다 개 주고 버리고 그러면서 내장만을 먹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또 캐나다 원주민들은 동시에 임신은 꼭 무스 갑상선을 잔뜩 먹은 후에만 했는데요. 갑상선도 내장이잖아요. 무스들이 8월에 짝짓기를 하려고 산에서 내려왔대요. 그리고 수컷 무스들은 그때 갑상선이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는데 요오드가 당연히 굉장히 풍부했겠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 내려온 무스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 갑상선을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6월에만 태어났대요. 다 똑같은 시기에 아이 출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장을 먹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영양소가 많아요. 살코기 아무리 먹어봐야 요오드 거의 얻지 못해요. 간도, 비타민 A도 마찬가지고 구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영양소들 되게 많은 그런 것들이 다, 고기만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고기를 많이 먹고 있으면서도 꼭 다양한 내장, 특히 간을 추가하기를 권하고요. 채소는 조금 전에 채소 이야기들 잠깐씩 했었지만 이게 순전히 맛으로만 드시기를 권해요. 채소에 뭐 비타민, 미네랄이 많은 것처럼 광고가 되었는데, 제가 여러 번 다른 영상들에서도 또 글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채소에는 영양가 거의 없고요.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영양 성분표로 봤을 때 채소 영양가 거의 없고 대부분 생체 이용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나마 들어있는 것들은 어차피 사람은 절대 다수의 영양분을 식물이 아닌 동물에서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곡물이나 견과류, 뿌리채소 혹은 과일 이런 식물들은 칼로리라도 있어요. 과일 많이 먹으면 거기서 칼로리라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굶을 때. 근데 그냥 잎채소나 줄기채소 이런 것들은, 이파리 막 쌈채소 이런 것들 맛 빼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마저도 독성이 많은 경우가 잦으니까 조심해서 과하지 않게 섭취하실 것을 권하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먼저 개개인마다 우선시하는 가치가 다르고 또 그 가치 역시 때와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니 모두에게 이상적인 단 하나의 식단이라는 없다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카니버어는 분명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효과적인 좋은 식단이지만
굳이 따를 필요는 없어요. 동물성 식품만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암이나 신경정신질환 혹은 자가면역 질환이 없다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체 영상을 다 정리를 하자면 큰 문제 없으시면,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니라면 웬만한 모든 식품을 배척하지 않고 다 포용하는 전략식단을 따르시면 돼요. 폭넓은 이 식습관 안에서 조금씩 자기 기준에 맞춰 조정을 해나가는 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이상적인 식단이겠죠. 오늘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건강하고 좋은 식단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